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30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집니다. 착용 의무에서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 3가지 범주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접촉한 사람, 고위험 공인이나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비말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이 조심하고 방역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일 겁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그중에서도 스마트 도시 설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의 경영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대형 유비텍의 양전성 부사장 모셨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형 유비텍의 양경성입니다. 네. 더 인사이트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대형 유비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 또 본인은 또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형 유비텍은 저희가 이제 1988년도에 설립된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IT, 특히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컨설팅, 설계, 감리를 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로서 이제 정보통신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또 마스터 플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 또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하, 제가 대본에 없는 것도 잘 질문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정보통신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건축사, 기사 말고 기술사는 이게 완전히 기사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기술이나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 자격증인 것 같은데 예. 정보통신 기술사는 뭐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사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 정보통신 관련된 최고 권위를 가진 자격증인데요. 우리가 어떤 정보통신 업무를 할 때 거기에 관련돼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주고 또 그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언해주고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력도 풍부해야 되고요, 또 관련 분야에 오래 종사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우리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각 요소에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 기술사라는 직업은 그 자격증은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정보통신 그러니까 설계, 그러니까 우리 방송국도 보면 여러 가지 통신 시설이 있고 막 이렇게 컴퓨터 네. 시설이 있고 이런데 이걸 정보통신을 설계하고 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에 대한 조언도 하고 뭐 관리 감독도 하고 뭐 그런 직업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우리 전화기라든지 예. 그런 쪽에 단순한 업무를 예.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우리가 뭐 로봇, 그다음에 AI,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환경에서 어느 누군가가 그 방향을 정해주고 또 기업이나 국가가 나아가야 될 어떤 목표를 설정해 준다면 그런 역할을 그냥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월급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한 점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네. 아, 스마트 시티 뭐 참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 보통 이게 스마트 시티가 전부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일반 국민들이 들으실 때는 야, 스마트 시티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어떤 사업을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 스마트 시티가 왜 필요한 거야? 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마 여기 시청자분들이 다 스마트폰이라는 걸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다 IT 기술을 접목을 통해서 해결하자. 그게 큰 목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한 64%가 도시에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죠. 이제 안전 문제, 어떤 범죄라든지 그런 문제, 또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 교통 혼잡이라든지 주차 문제, 그거 이외에도 환경이라든지 또 의료, 교육, 물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를 IT 기술을 통해서 좀 해결하자. 과거에는 이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이제 주차장을 놓거나 도로를 넓히는 그런 단순한 업무였다면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IT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주차장 정보도 좀 주고 또 거기 가서
차가 만차가 됐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전에 미리 그러한 정보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그 스마트 시티의 주요 기능이다. 그리고 그 도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질을 향상시키는 게 우리 스마트 도시의 가장 큰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마트 시티 뭐 그런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우리 도시 생활하는데 전부 다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 신호등 같은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확 떠오를 때 신호등 같은 게 떠오르는 것 같고 뭐 사례가 좀 없습니까 이거? 맞죠. 저희가 그 스마트 시티가 사실 시작한 거는 2009년도에 우리가 그 유비쿼터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2008년도에. 많이 들어봤어요. 예, 유비쿼터스. 그 예. 유비쿼터스가 이제 라틴어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사물과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동탄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약간의 그 유래가 있습니다. 이 LH가 동탄에 도시를 만들었는데 참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어떠한 그 컨셉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도시에 뭔가 좀 색깔을 입히자. 그래서 뭐가 좋을까 하다가, 그래 이제 첨단이니까 IT를 하자.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시티에서 2008년도 9월 달에 LH에서 시작한 그 사업이 아주 큰 대박이 났죠. 그래서 최초에. 예, 분양도 잘 되고 입주민들이 특히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도시는 이제 유시티다, 첨단 도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수원, 광교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신도시 만들 유시티, 때마다. 신도시에 이제 그런 개념을 많이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시티 이것도 좀 어렵다 용어가.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이제 도시를 많이 발전시키는 그러한 데는 이제 스마트 시티 개념을 많이 넣고 있고, 정부에서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좀 법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규정에 맞게 도시를 건설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유비쿼터스 우리 지금 이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비쿼터스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그게 이제 2008년부터 이제 동탄 신도시가 개발될 때부터 이런 이 스마트 시티 개념을 이제 집어넣어서 도시를 설계하고 신도시 여기서 지금 얘기가 좀 약간 빗나가긴 한데 네. 신도시 그러니까 구도심은 설계할 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네. 신도시는 뭐 아예 새로 기반을 까는 거니까 예, 예. 이런 게 적용하기 쉬울 것 같아요, 좀. 예, 그렇죠. 예. 신도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반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그 계획도 쉽고 구축도 쉽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은 우리가 CCTV를 세운다, 또 도로를 넓힌다 그러면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도 그쵸. 나오고 또 가게 간판을 가린다 해서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신도시를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혁신도시라든지 그러한 도시를 할 때 스마트 시티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좋아지고 밝아지고 편해지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불만이 좀 쌓이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예. 예. 저기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거기는 이제 굉장히 도시가 발전돼 예. 있고 세련돼 근데, 보이고. 나는 여기서 오래 사는 예, 토착이고 예. 세금도 더 오래 냈는데 예. 그러한 것들을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구도심도 좀 발전시켜 달라 그런 의견도 많으시고, 또 특히 정부에서도 이런 구도심 또 뭐 원도심 이런 예. 노후화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IT 기업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기술의 발전 시작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아마 아주 충분 조건인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 사실 우리 준비한 사례에 보면 서울시가 뭐 그 어린이 대공원 야간 퇴장 시간은 뭐 로봇이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도시의 이제 그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그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주문하는 예. 것도 로봇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시장에 많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이제 저녁에 야간 순찰 돌 때 이제 자동으로 로봇이 돌면서 그 사람들이 있나 없나 감지해서 안내 방송을 해준다든지, 또 이제 스마트 폴이라든지 가로등을 통해 가지고 그 밝기 조정 그런 것들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발열 체크라든지 그런 방역 업무, 소독약 뿌리는 거 그런 것들도 많이 그 로봇이 하고 있고요. 특히 그 CCTV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비명을 지른다든지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넘어졌다. 그러면 저게 어떻게 넘어졌는지 분석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진 건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건지 또 폭행에 의해서 강도를 당한 건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좀 그 재밌는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예.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예. 이제 장애인 아닌 차량이 세우고 막 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금이 10만 원이지만 이제 그거를 일일이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야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아, 이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다 아니다. 그래서 아니면 자동으로 신고해서 이제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그 사람이 넘어질 때 예. 이 넘어지거나 비명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진짜로 아파서 넘어진 건지 뭐 사고로 넘어진 건지 맞아서 넘어진 건지 예. 그냥 실수로 넘어진 건지 예, 뭐 예. 그걸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장애인 차량 그 주차구역에 얌체로 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가짜 스티커 붙이러 네, 대시는 예. 분들도 이제는 딱 카메라가 인식을 해갖고 이건 등록이 안 된 차인데 이거 바로 신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반들이 다 그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되는데요. 사실 그러한 거의 기본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넘어지는 거하고 맞아서 넘어지는 거하고는 어떤 각도라든지 그쵸. 넘어지는 속도가 다 틀리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그게 분석이 되는 그런 음. 기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미래 사회라든지 우리 그 스마트 시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다 갈 거고 그런 산업들이 지금 굉장히 IT 쪽에서는 화두가 되고 또 많이 발전되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얌체처럼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아닌 차가 이렇게 가짜 스티커 붙여서 주차를 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차가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일일이 가서 싸우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이제 딱 CCTV나 우리 IT 기술이 통신 기술이 발달돼서 이 차들한테는 자동으로 그냥 과태료가 부과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작업을 시대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신도시나 뭐 이런 새로운 혁신도시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 많이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부산에 이거 시범 사업, 부산하고 세종시가 시범 사업이라면서요? 아,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단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세종하고 부산 에코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을 국토부에서 약 1조 이상의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지자체에 한 5조에서 6조씩 지금 단계별로 투자돼서 한 5년 그다음에 10년, 15년 이렇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땅을 이제 개간을 하고 이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단계고요. 이제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도 짓고 도시도 짓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에 사시는 그 주민분들이 자연스럽게 IT를 좀 사용을 하자. 그런데 첨단 IT를 적용을 하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이제 세종이라든지 부산 에코시티는 그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신도시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부산 저게 지금 사진 나왔던 게 부산 신도시 명지 에코시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참여하셨죠, 저기 사업에? 예, 저희가 그때 주로 어떤 기능들이 저 도시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제 기본 계획을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기본 계획을 잡았었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 그 강서구에 있는 그 에코시티는 그 낙동강이 흐르면서 세 개의 지점이 만나는 그런 수변 도시입니다. 예, 굉장히 살기도 좋고 말씀하신 그 삼각 지역입니다. 여의도 면적하고 비슷한 그 84만 평 규모인데요. 여기가 현재는 이제 과거에는 농사짓고 비닐하우스 있던 지역을 첨단 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도 짓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 시설들도 짓고 해서 하는 그런 건데요. 주로 이 도시는 이제 로봇 도시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도시? 예. 그래서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삶의 질을 활용하자.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가 이제 어떤 할머님이 버스 터미널에서 내리셔서 짐을 들고 있다. 그러면 로봇이 와서 그 짐을 싣고 어디를 가시냐. 그러면 이제 어떤 아파트에 간다 그러면은 가까운 데는 이제 따라오시라 해가지고 우리 인천공항이나 공항 가면 이제 게이트 같은 거를 안내주는 로봇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좀 개량시켜가지고 짐도 가르쳐주고 짐도 싣고 이렇게 운반을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고
또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어떤 그 여자분들이 혼자 갈 때는 로봇이 같이 동반해서 같이 길도 비춰주면서 어떤 위험이 발생하면은 센터에 알람을 알려주고. 띄워주고 그 영상을 바로 보내줘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도심에 적용하려면 좀 한계가 있거든요. 도로가 좀 울퉁불퉁 안 한다든지 그쵸. 그러한 것들을 초기부터 그런 아예.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를 로봇 도시로 만들자라는 게 이제 그 부산 에코시티의 큰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로봇 도시라는 게 상당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짐을 들고 내렸는데 버스 터미널이나 정류장에 내렸는데 로봇이 다가와서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짐도 거기다 잠깐 맡겨서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데는 길도 안내해서 가고 먼 곳에는 또 다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이제 여성이 혼자 귀가할 때 안심 귀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이제 응답한다는 건데 재밌는 게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들을 상당히 어렵게 줘서 시부모님이 못 찾아오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이제 찾아갈 수 있겠네. 시부모님이 어디 아파트 좀 해줘. 그러면 예를 들어 좀 더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증 되고 우리 아들 내 아들 누구니까 하면 기본증명서랑 연결돼가지고 이 아들이 어디 살고 있으니까 어디로 딱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지금 뭐 IT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은 다 된다. 다만 이제 법적인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만 좀 그 잘 규제를 잘 한다면 벗어나게 해서 우리가 법 규정으로 푼다면은 그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은 충분히 접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그 좋은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우리가 스마트 시티 사업을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써서 국민 세금을 많이 써서 예산을 써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네, 네. 솔직히 공무원은 아니시니까 네. 이 일을 하시다 보면 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국토부에서 지금 어떤 지자체에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시지만 그냥 예, 우리 예. 홍보해 줍시다. 그렇죠. 국토부 홍보를 좀 해주자고. 저희도 뭐 예. 국토교통부 사업을 좀 하고 있으니까 예. 국토부에 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스마트 시티는 그 삶을 주민들 삶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서 다양한 산업을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자체가 예산이 많으면 지자체가 직접 예산을 가지고 그쵸.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제 네. 예산을 내고 저희는 이제 그걸 매칭 펀드라 그래가지고 한 네. 50대 50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거점형이다, 뭐 강서형이다, 이제 스마트 시티의 솔루션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체 400억, 240억, 40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거는 일단 그 지자체가의 예산 부담도 덜어주지만 어떤 사업을 좀 과감하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그 실패도 좋으니까 주민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 좀 접목을 해라. 그래서 사실 어떤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가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어떤 지자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가 R&D 기관 또 대학이라든지 기업들을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진짜 도시를 한번 발전시켜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참여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기업들로서는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에 두 가지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먹거리도 생기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기술력도 발달되고 뭐 한 발 더 나가면은 그동안은 법적인 제한 조치가 있던 것도 좀 규제도 좀 풀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될 것 같은데 저 궁금한 게 그 거점형 뭐 강소형 솔루션 패키지형 뭐 이런데 이게 뭐예요? 일단 그 전국에 한 257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죠. 그게 이제 규모가 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보통 국토부에서는 그 인구수로 인구수로, 합니다. 예, 그렇죠. 면적보다는 인구로 해서 인구 100만, 30만 이렇게 기준을 예. 합니다. 그래서 100만 이상의 큰 도시들 보통 이제 광역시급인데요. 그렇죠. 광역시가 이제 사업을 할 때는 예산도 좀 크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를 지원해주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융합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거점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좀 이제 작은 중소도시급 인구 30만 급에 있는 그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솔루션과 그 다음에 그 어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강소형 사업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 말고도 그냥 단위 제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그런 거를 이제 좀 도심에 좀
구축을 해가지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 그런 게 이제 스마트 솔루션 사업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그 지자체에 매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부터 도시를 좀 발전시키는 그러한 아이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점형은 대도시 중심, 강소형은 중소도시 중심. 그다음에 솔루션 패키지 사업은 어떤 그 효과성이 검증된 우수 솔루션을 묶어가지고 그냥 같이 한번 도시에서 만들어보는 그런 거라는 거죠. 아, 이게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그 스마트 시티가 뭔지, 스마트 시티 사업이 뭔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